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자, 오늘도 조영건 상상원의 한판 붙자 민주노총, 민노총. 자, 오늘은 채용비리, 고용세습, 그 완전 떼법. 네. 예, 민노총을 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그 민변의 개변 저자 우리 조영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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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보니까 이 구글 코리아 유튜브에서 저희를 수익을 안 주겠다고, 광고비를 안 주겠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아이 저런. 예. 뭐 이유가 있나요? 아무 우리 경고받은 것도 없고 네. 지급 오르라고 그냥 딸랑 한 장만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노총 이런 거 하고 뭐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거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계약 위반이죠. 광고비 주기로 하고 다 했는데 광고비 못 주겠다 이거는 계약 위반이죠. 예. 뭐 그렇다고 우리가 예. 이 목소리를 안 낼 거냐? 예.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해야죠. 해야죠. 예.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면 우리가 더 많이 시청해주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예.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일단 오늘 어저께 어제죠? 어제 총파업. 예. 예. 총파업 뭐 흐지부지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예. 뭐 전국적으로 16만 명이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만 예. 지난번에 보여줬던 예전에 보여줬던 과격 시위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여의도 일대가 교통이 마비가 되면서 그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주 큰 곤란을 겪었죠. 근데 그분들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데 왜 데모합니까? 어제 그 데모했던 거는 이제 그 탄력 근로제, 탄력 근무제, 그거를 그 선진국처럼 확대하겠다.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안에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기로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월화 사람도 없고 매출도 없고 그러니까 월요일은 4시간만 해. 그리고 주말에 조금 더 해줘.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탄력 근로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나라는 지금 3개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6개월 정도 늘리자. 이런 논의에 대해서 이제 민노총이 반대하고 나온 거고요. 그리고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라, 뭐 각종 지금 현안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장사를 한다든지 할 때 월요일에 뭐 손님이 없어. 네. 그러면은 사람 8시간 쓰는 것보다 한 4시간만 쓰고 주말에 바빠. 그러면 주말에 4시간만 좀 일 더 해줘. 네. 이게 탄력 근로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노조 입장에서는 뭐 온갖 지금까지 온갖 그 핑계를 대고 자신들 편하게 일하려고만 했던 거죠. 그러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기업의 경쟁력은 뚝뚝뚝 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 공장을 짓지 않는 현상, 채용을 못 하겠다고 하는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노조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지를 지금 온갖 뭐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현장에 가서 보면 언론에서 보도하는 건 빙산의 일각인 만큼 더 심각합니다. 현장은. 저는 뭐 지금 이제 민주노총 문제도 사실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키운 바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지난번에 광주형 일자리 4천만 원짜리 뭐 일자리 이야기했는데, 제일 지금 센 노조가 이제 현대차 노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를 현대기아차만 거의 독과점적으로 놔둘 게 아니고 중소기업들 보고 야 자동차 하라. 지금 자동차는 사실 이게 뭐 큰 기술이 아니거든요. 베트남도 자동차 만드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하라.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나 디펜스, 저거 장갑차 만드는 회사니까 야 너희도 민수형 장갑차 만들어. 그리고 삼성이나 LG 보고 야 너희가 투자해가지고 전기차 만들어. 아예 치열하게 경쟁을 시켜버리면은 소비자가 그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은 이 민주노총이 이렇게 떼법을 못 쓰지 싶은데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오늘 이제 민주노총이 왜 저런 그 기득권을 추구하고 있는지, 지대를 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어떤 실태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좀 점검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이대로 과연 괜찮은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최근에 또 이야기되는 게 출국할 때 우리가 그 면세점을 가잖아요. 근데 지금 출입할 때 해외에서 들어올 때도 면세점을 그 허용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봉 1억씩 받아 놀고 먹고 이 해외 나가는 노조들만 좋아지는 거지 이 일반인들은 해외 나갈 일이 그 몇 번 되겠습니까? 사실 그 문제도 그 따지자면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를 심층적으로 해부해 보면 예컨대 어떤 그 사람들이 이제 야 대한민국 사람들 큰일 났어 말이야. 인천공항에 가보면 일들 안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러만 다니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살 수 있겠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다 놀러 다니느냐? 아니 대다수가 아니 반절이 그러지 않습니다. 다니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매년 몇 번씩 나가는 거죠.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성상훈 기자께서 이제 그 지점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우리 사회의 그 소위 귀족 노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는 예컨대 그 교사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전교조. 그러니까 방학 중에 한 달씩 쉬는 그러고도 월급 다 나오고 보너스 다 나오고 그리고 학교에 전혀 가지 않고 그러니까 해외여행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성이 있는 거죠. 예컨대 전체 국민이 어쩌다 나갔다가 들어올 때 면세 담배 한 보로 사고 싶은데 그거를 뭐 열흘간 들고 다녀야 된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들어올 때 면세점이 있으면 좋겠다. 그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거는. 그런데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거는 결국은 그 귀족 노조 집단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채용 비리입니다. 그리고 고용 세습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또 때법으로 함께 집회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는 한마디로 불공정 거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불공정 거래를 단속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지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막 사전에 정보를 파악한다거나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A 기업과 B 기업과 C 기업이 물가를 물건 값을 딱 올리기로 담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걸 적발을 해가지고 시장 규모에 따라서 뭐 심지어 수십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매깁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그 이런 제도도 있어요. 적발하기가 어려우니까 담합을 4개 기업이 했다. 그런데 한 기업이 그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신고를 했다. 그러면 안 매깁니다. 자중이라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참 담합하기 어려운 거죠. 누가 이 안에 적이 있을지 모르고요. 사실 담합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맞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담합을 해가지고 값을 높게 부른다. 싸게 안 판다는 거지. 아니 그러면 그 일반 국민들은 말이죠. 3,000원에 먹어야 될 거를 4,000원 주고 사서 먹어야 된다. 이게 담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정이죠. 그래서 그 1,000원의 이득을 본 금액이 토탈 기업이 뭐 1,000억 원어치의 이익을 봤다. 그러면 1,000억 원을 매기는 거죠. 그냥. 뭐 저는 아주 그건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 편에서 국민들이 그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시장 가격으로 물건을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일은 바로 그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게 반이면 나머지 반이면 또 다른 가격 담합이 있지요. 바로 임금 담합이죠. 임금도 담합하는 겁니다. 지금 귀족 노조가 임금을 담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장에서는 예.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그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예, 예. 연봉 4천만 원, 아니 최근에 보니까 연봉 3,500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연봉 3,500 내지 연봉 4천을 받고 나는 일할 용의가 있다. 이게 시장이거든요. 예. 그 시장을 노조가 예. 그렇게는 못해. 예. 예. 그러면 데모할 거야. 예. 협박하는 거죠. 그죠. 이거 담합 아닌가요? 담합이죠. 이 사실은 네. 예. 담합이죠. 예. 아주 큰 담합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뭐 물건값을 올려댄 거는 한 전체 국민 가게에 예. 예컨대 몇천 원, 몇만 원의 손해가 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임금 담합은 예. 국민의 일자리를 동결시켜 버린 거거든요. 예.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게당 수만 원의 손해가 아니라 예.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수년 아니 십수년 20년 가까이 예. 이 시장의 임금의 담합을 예. 모른 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럴까요? 이거 약자라서 그런 건지 뭐 노조가 약자인가요? 아니 근데 아니 노조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노조를 보니까 태극기 집회 나오시는 분들도 중에도 그 민노총 회원이 있더라고. 아이고 왜 그거 가입하셨으니까 가입을 안 하면 일자리를 안 준다는 거죠. 그리고 월급 통장에서 자동으로 빼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사실은 이게 또 담합인 거죠. 이 사실은 어찌 보면요. 예. 이게 불법이죠, 불법. 불법이죠. 사실 불법이죠. 불법이죠. 예. 예, 그럼요. 예. 그때 노동 인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나는 그 신성한 노동을 하고 내가 돈을 벌 권리가 있어. 그죠. 그런데 왜 네가 내 그 부당하게 간섭을 하는 거야? 예.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죠. 일 시키는 사람한테도 간섭하는 거고 일을 하는 사람한테도 간섭하는 거고 예.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을 다 그냥 봐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뭐 납득이 안 되는 게 옛날에 무슨 이 뭐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들 뭐 전태일 뭐 불지르고 뭐 그 저 노동자의 인권을 뭐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지르고 뭐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예.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때는 일자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혜택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지금의 그렇죠. 기준으로서 그때를 봐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건데 이상하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사실 자기들은 임금 담합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일자리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가 예. 책을 써서 그 예. 논문을 모아서 책을 낸 것 중에 예. 그 전태일 열사가 받았던 임금이 예. 결코 적지 않았다. 그 사회상에 비하면 그죠, 예. 이런 뭐 연구 자료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그 몇 년도 사람이죠? 그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 일이 일어났던 게 그 박정희 산업화 추진할 그 초창기 무렵입니다. 1960년, 70년 예. 이때입니다. 그때 뭐 기사들 보면은 뭐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그때 기사들 보니까 보릿고개, 보릿고개도 예. 있고 예. 또 뭐 예를 들어서 그 중화공업 할 때 야 필리핀도 실패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럴 정도로 한국의 GDP 네. GDP가 형편 완전 바닥일 때였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상당히 규적이었죠. 어찌 보면. 예, 어찌 보면 그렇죠. 예. 사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지만 예. 그러한 어떤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예. 산업화에 대한 의지 예. 그리고 그 자금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예.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눈물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독 간호사 광부의 이야기는 그죠.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정말 사람이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곳에 가서 예. 석탄을 캐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간호사분들이 지금 뭐 따끔하고 주사 놓아주러 간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시체 닦고 이런 거예요. 예. 차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정말 힘든 일을 하면서 번 돈, 또 한일 협정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김종필 오이라 메모라고 그 알려져 있고 뭐 굴욕 협정이네 졸속 협정이네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4배를 가져왔어요. 그때 1965년에 그러한 돈, 또 베트남 파병 해가지고 뭐 정말 국민의 피와 땀과 같은 돈을 가지고 자 필리핀은
그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돈을 가지고 예. 피해자들 다 주고 예. 정치인들이 그냥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 잘 살던 나라가 지금 훨씬 못 살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 심지어 한일 협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 예. 강제징용 배상을 해줘야 될 돈들 중에 일부를 안 줬어요. 아. 안 주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예. 보상 안 해준 거는 지금 우리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 얘기는 아, 그죠. 나중에 하시고. 결론으로 한번 따로 예, 한번 그죠.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렇게 이제 그 노조가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노조의 그 불법 담합에 대해서는 예. 단 한마디 말도 못 하고요. 예. 기업만 혼내줬다 그 말이죠. 예, 예. 저는 이 부분에서 노조의 문제를 좀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대한민국의 그 피용자 보수 영업 잉여를 한번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예. 이것은 무슨 그래프냐면 대한민국의 그 경제 발전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국내 총생산. 예, 파란색이 국내 총 생산인데 예. IMF 위기 때 잠시 정체되었어요. 예. 내려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죠. 예. 잠시 정체되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좀 꺾이는 듯 하면서 그걸 극복하자마자 바로 치솟아 올라가는 거죠. 예.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예, 2015년까지죠. 예. 그런데 이때 이 피용자 보수와 영업 잉여를 예. 두 그래프를 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피용자 보수는 IMF 위기 때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예. 그런데 기업의 영업 잉여는 꺾이지 않았어요. 어찌된 예, 영문인지. 예, 예. 공적 재원이 투자됐기 때문이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증가 예. 추세선을 보면 예. 자, 영업 이익은 이렇게 올라가는 대신 피용자 보수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엄청나게 인건비가 뛰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뛰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력이 인건비가 이렇게 급상승하면서 예. 굉장히 약해졌다. 예. 그겁니다. 자, 이 국내 관련된 자료만 봐도 그런데요. 예. 이 인건비를 이 피용자 보수, 예. 이 피용자 보수를 가지고 소득 분위별 월 평균 실질 소득을 조사한 예.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제가 살펴봤더니 예.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이렇게 있어요. 예. 1분위의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때 IMF 위기죠. 예.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좀 꺾인 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전반적으로 따라가는 듯한데 3분위, 4분위로 가면 이제 평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제일 10분위, 제일 마지막 분위를 예. 보면 똑같아요. 예. 늘어나질 않아요. 1990년이나 2014년이나 그렇죠? 예.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그 최저임금이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는 실제로는 최저임금 자체는 선진국 수준에 지금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 통계가 최저임금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이유는 예.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5일을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 일주일에 3일만 일하는 사람도 있고 예. 이런 거를 다 통계에 감안한 거죠.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추세선을 보면 예. 1분위 상위 10%에 있는 소득이 훨씬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저는 이 피용자 보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선, 이 그렇게 크게 늘어났는데 국민 전체로 늘어난 게 아니라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게 됐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 왕창 가져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예. 일을 10시간을 했다, 이 사람은. 예. 그러면 이만큼 가져가야죠. 예. 이 사람은 일을
1시간밖에 안 했다. 예.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하위 분위는 놔두고요. 예. 요 그 바로 9분위나 8분위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는 놀랍게도 여기에 있는 사람이나 예. 여기에 있는 사람이나 일하는 노동 강도, 예.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예. 누군가 더 많이 받아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비정규직 하청들의 문제인 거지요. 그러니까 귀족 노조는 지금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고 그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 예. 실제로는 예.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예.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예. 이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망하면 자기는 거지 되니까 그렇죠.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명분상으로 떠들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봐지는 거고요. 예. 자, 이 그래프는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공장의 근로자가 이렇게 6만 달러가 넘는 돈을 야, 6천만 원. 2013년도에 받았다. 예. 7천만 원입니다. 환율로 하면 2013년도에. 그런데 독일도 미국도 일본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일본이. 예.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왕국. 예. 또 한국보다 인건비가 높지 않다. 우리가 독일보다 차 잘 만드니까. 그것도 아닌데. 예, 그죠.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인당 그 차량 생산 대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높다. 이게 뭐냐면 가격 담합을 한 거예요. 그 가격은 임금, 시장 임금을 노조가 예. 담합을 해서 예. 머리띠 두르고 어제처럼 총파업을 하고 예. 가격을 올려댄 거죠. 예. 그러니까 기업들은 한국에서 적응 못하고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네. 노조가 기업을 쫓아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뭐 자동차 강국의 나라하고 임금 비교를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많아서 이 그래프만 보고도 놀라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2013년 자료이긴 하지만 코스타리카, 중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임금 격차가 많이 나고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런 임금이 낮은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광주형 일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이 중간선에서 중간 이하 연봉 9,700인데 4,000 받겠다고 했으니까 중간 이하 아닙니까? 이 그래프로라면 여기 정도 이 그래프에 보면 여기 정도 독일, 미국보다 낮게 받겠다. 그게 맞죠, 사실. 그죠. 예. 대한민국에서는 미국보다 인건비가 낮아야 맞는 거죠. 예. 미국의 물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임금을 많이 받으면 자동차 생산에 종사하는 정규직, 그것도 현대화된 조립 라인. 예. 그래서 각 부품사들이 각각 부품을 다 야무지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고 그걸 척척 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장 조립 라인을 제가 보니까 그것도 반자동화가 돼 있어가지고 무거운 거 드는 건 로봇 기계가 다 들어서 사람은 정교하게 갖다 맞추는 일만 해요. 아니 네. 제가 보니까 이게 그거 하다가 만약에 무거운 거 들려 다치면 또 산재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그거야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 무인화 로봇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인건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임금 담합을 하고 있다. 이게 불공정 거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채용 비리가 왜 나오는가 봤더니 사장은 가장 능력 있는 직원을 선발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회사를 위해서 일은 많이 하고 월급은 적게 받아가고 그래도 불만이 없는 직원. 근데 직원은 또 반대죠. 일은 조금하고 월급은 많이 받을 회사. 근데 그거 서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교차점에서 임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입사할 때 얼마 받고 싶냐 물어보잖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렇게 다 시장에서 가격 수요 조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 담합을 해버리면 이 그래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도대체 나는 이 월급 아니어도 이거에 반도 못 되는 임금을 받아도 나는 일을 하고 싶다. 회사도 그렇게 하고 싶다. 채용하고 싶다. 노조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일자리를,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를
이렇게 노조가 내쫓아서야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노조가 이 고용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고용 지분을 노조가 고용 지분을 갖게 되면 이 노조는 힘이 있어가지고 회사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이 협상을 안 들어주면 회사는 끌려가니까 그 회사는 굴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아래서 좋은 사람 추천해봐. 이렇게 노조한테 슬쩍 양보한 거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무슨 신문 기사인지. 한국 GM 전 노조위원장 한 명은 정규직 채용 대가로 3명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데다 선물 세트와 체육복 등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5억 6천 만 원이겠죠? 억 원. 5억 6천만 원. 만 원이죠. 만 원을 5억 6천만 원을 받아 화장실 천장에 4억 원, 자신의 차량에 5천만 원을 숨겨줬다가 적발했다. 이게 조선일보 민주노총 고용세습 명단 공개 2016년 일어난 일을 2017년에 보도한 겁니다. 아이고야. 자, 뭐 돈이 어디에 있었어요? 천장에 화장실 천장에 돈다발이 4억 원이 쏟아진 거죠. 저는 저 범죄의 도시 보니까 옛날에 그 한 장면 생각나네요. 자, 그뿐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채용 비리는 사장이 채용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죠, 사장이. 없죠. 사장이 2천만 원, 제가 사장인데 성 기자를 채용하면서 2천만 원 내가 불법 로비를 받으면 성 기자는 그거 꼬투리를 물고 일 안 하고 평생 노는 거지 뭐. 당신 고발할 거야 그럴 건데. 그죠. 그럼 자기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그럼요. 사장이 채용 비리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사장의 경우는 연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책임 경영하지 않아요. 민간 기업의 경우는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노조가 어떻게 채용 비리에 연루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협상을 통해서 떼법인 거죠. 경영에 관여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제처럼 총파업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요 신문 기사 또 한번 볼까요? 이건 2005년 일입니다. 금품 제공 부정 입사자는 모두 120명이며 이들이 채용을 대가로 노조 간부 등에게 제공한 금액은 총 24억 3,700만 원이다. 1인당 평균 2천만 원 정도 주고 입사 청탁을 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출처는 프레시안입니다. 검찰 기아차 채용 비리 뭐 노조 회사 관계자만 연루. 네, 2005년 2월 24일 기자네요. 네, 기아차. 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뭐 그뿐 아닙니다. 인천 항운 노조 여기도 조합 간부에게 수천만 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서 자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어제 나온 뉴스예요. 이건 어제 뭐 아까 거는 뭐 2005년 얘긴데요. 어제 나온 뉴스인데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여 명이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언론이 이 노조의 고용 세습 특혜다 막 따져 부르니까 노총이 민노총이 뭐라고 했어요? 재벌도 경영 세습하잖아. 네, 뭐 중앙일보에 보도된 건데요. 제가 이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할 수 있지? 재벌은 자기 거 아닙니까? 자기 거, 자기 재산이고. 아니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노조원들은 월급 받으면 자기만 먹나요? 자기 와이프도 주고 가족도 주고 뭐. 그럼 그것도 문제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그냥 화살을 지금 딴 데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이러한 어떤 국민들한테 정말 엎드려 절해도 모자랄 판국에 총파업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 다 쫓고 있죠. 고용주들 같은 경우는 저 따위 일도 안 하고 진짜 저런 인간들을 갖다가 고용하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피눈물 나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친인척 중에 한 명 야씨 써주라 해가지고 받잖아요. 그러면 얘가 일을 잘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잘하면 딴 회사 갔겠지. 그렇지. 그럼 뭐 형님 회사 뭐 들어오면 저거 때려 죽이도 못하고 골 때리는 거죠. 이게 지금 그 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대한민국의 화두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요.
그 예를 들자면 예. 민주노총을 탄핵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 법관도 탄핵하던데 민주노총 탄핵해야겠네. 네,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백두대낮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채용 비리, 고용 세습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의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때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로를 저기 지금 2015년 모습인데요. 뉴시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만 저 광화문 일대를 도로를 다 점거를 했어요. 그러면 버스가 다닐 수 있어요? 택시가 다닐 수 있어요? 승용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출퇴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 사회는 그게 집회 시위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는 남한테 피해를 안 줘야지 맞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죠.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서 모두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네 마음대로 한 말이, 네 마음대로 한 행동이, 네 마음대로 한 짓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전제 조건 하에서 네 마음대로예요. 그죠. 그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맘대로 이렇게 그건 자유가 아닌 거죠. 방종인 거죠. 제가 이 글씨가 깨알 같은 게 이게 지금 사회교과서예요. 예전에 15년 전에 만들어진 사회교과서에는 제가 크게 써봤어요. 이 부분에 써 있습니다. 이 부분 여기 준법 정신 글씨 보입니까? 여기 이게 지금 준법 정신입니다. 새까맣게 쓰는데. 글씨가 워낙 작으니까 크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나 권리의식의 성장과 함께 책임의식이 갖춰지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워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 이때 막무가내로 자신의 입장만 고집한다면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약속인 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려는 준법 정신이 모든 시민 참여의 전제가 된다라고 이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법 정신을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그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그 각 과목의 교육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국가 교육 과정이라고 하죠. 홈페이지에 가면 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볼 수 있는데요. 사회과 교육 과정에 뭐라고 썼냐면 저 5번 한번 보시겠어요? 시민 불복종에 관한 역사적인 사례, 간디, 마틴 루터 킹 목사 등을 찾아보고 준법 정신과 시민 불복종이 서로 충돌할 때 이 원리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한다. 네, 이렇게 써 있는데요. 교과서에는 이제 준법 정신을 여기 색인에 보면 준법 정신이 있었거든요. 최근 책을 볼까요? 가나다라마바 뭐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없네? 없어요. 준법 정신이. 제가 사회 과목을 한두 권이 아니라 출판사별로 다 찾아봤어요. 준법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시민 불복종, 불평등 이런 얘기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니 노조가 일도 안 하고 저래 많이 받아먹고 남의 일자리도 못하게 하고 월급에서 그냥 강제로 빼가고 야 여기 오늘 노조 집회 안 나오면 너 일자리 안 줘? 이게 사실 불평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다 우리가 시민들이 불복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떼법 공화국이 돼가지고 있는 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통행의 자유를 막아버리는 거, 금지시켜버린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떼법이에요.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막으면은 그 서울시나 이 정부는 또 뭘 하냐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권력이 그렇게 무력화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공권력을 그렇게 하면 신뢰하겠습니까? 공권력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오늘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노동시장의 문제는 이 임금 그래프처럼 분명히 기업주만 담합을 하는 게 아니라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담합을 통해서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GDP가 많은 그런 나라들의 인건비보다도 높아져 버렸다.
그러니까 대부분 90% 국민의 노동이 저들한테 착취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 임금 담합을 예. 공정거래위원회는 예. 즉각 조사하고 예. 시정해서 예.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조가 일반 청년들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있고 자기들 기득권을 더 강화하고 더 자기들 뭐 배부르게 먹고 살려고 또 뭐 데모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오냐 하고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일자리를 날려버려 발로 뻥 차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모르냐? 예. 압니다. 예. 아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제대로 이걸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예. 유튜브를 통해서 예. 이거를 전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동영상 그 주소를 예. 좀 SNS를 통해서 많이 좀 전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전파하시니까요. 구글에서 저희 그 뭡니까 광고비를 잘라버렸어요. 아이고, 나 요즘 뒷골이야. 이거 웃을 수 없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요 예. 스트레스가 타고 내립니다. 네, 어쨌든 네. 간에 예. 예. 참 저희가 이거 방송 만드니까 여러분 많이 다운로드도 받아가십시오. 저희 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다 알려야 되는 겁니다. 예, 알려야 되니까 SNS를 많이 퍼뜨려 주시고 그리고 저희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네. 그 책도 좀 사주시고 그리고 정기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뭐 우리가 악으로 깡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군자금 있어야지 싸우니까 네.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네, 그러시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화요일. 다음 주 우리 화요일 목요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왜냐면 이게 뭐 다들 바쁘고 하니까 네. 시간이 조금 뭐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화요일 목요일 날 오후에.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 수시로 들어와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와, 저 심하네, 진짜. 진짜 이거는 예. 우리가 많이 전파를 해야 돼요. 예. 지금 아주 심각한 예, 부분이죠.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7시로 가야 돼. 그러면 너는